이혜영의 이성과 우상. 미국 이번에는 홍해에 빠지는가.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예멘의 안사르알라 정부가 홍해 항로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원래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면 위의 죄를 범한 범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유죄 판결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알라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의 안사르알라 정부를 흔히 별칭을 사용해 서방에서는 후티 반군이라 부르지만 자신들은 안사르알라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터키를 튀르키예, 키예프를 키이우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한국 언론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응당 그렇게 하듯이 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좀 더 공정공평하고 열린 태도라고 나는 본다. 엄격히 말해 현재 예멘은 여전히 내전 중이다. 안사르알라 운동이 수도 사나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들에 반대하는 재정파가 사우디 주도하에 연합군을 결성,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이후 약 8년이 넘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 전쟁은 중국이 중재한 사우디, 이란 화해 이후 비로소 정전 상태에 들어갔다. 현재 안사르알라 정부가 인구의 약 80%를 통치하고 있고 남부에는 축출된 전 대통령파가 아덴을 중심으로 일종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친사우디 연합에 소속된 수니파 이스라당, 전 대통령이면서 친후티 성향인 살레파, 그리고 사막지대에는 친미, 알카에다가 할 것 중이다. 사우디 연합군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가 한편이 되고 그 배후에 미, 영, 불, 캐나다 그리고 한국도 일부 가담해 있다. 그리고 안사르알라 측은 살레파와 국제적으로 이란의 후견을 받고 있다. 북한도 지원한다는 설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랜 내전과 국제전을 겪고 분쟁이 동결된 시점에서 발발한 가자전쟁을 안사르알라 측이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자 역내 여론이 이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안사르알라 세력이 싫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선 점에는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말이다. 미국이 지원하는 사우디 편에서 싸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동의 적이 되는 셈이다. 안사르알라 정부는 가자전쟁의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중지를 요구하며 이스라엘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 도시인 에일라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바발만대 폐업을 통과하는 이스라엘발 혹은 이스라엘향,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유한 컨테이너선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현재 이 사태로 전세계 무역량의 12%, 전세계 해상운송 석유의 12%인 1일 880만 배럴, 전세계 하루 LNG 무역량의 8%인 41억 큐빅피트, 그리고 3억 8천만 톤의 화물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유럽 정유 수입량의 21.5%, 원유 수입량의 13%가 홍해를 통과한다.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 중단된 뒤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이 홍해 전쟁으로 또다시 에너지 및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홍해 위기의 결과 대부분의 글로벌 해운사들이 로테르담, 싱가폴 항로 기존 수에즈 운하의 8,440페리보다 40% 늘어난 희망봉을 우회하는 11,720페리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 지난 12월 18일 미 국방부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홍해 위기는 구체화되었다. 예멘의 안사르알라 정부에 대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비국가 행위자 즉 안사르알라 정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항해 다국정연합군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다. 이로써 미국 등 서방은 안사르알라 정부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중지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듯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온 관례에 따라 이들로부터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위한 국제연합 함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통합대항해군 산하 CMF 153 태스크포스군을 파병하겠다고 나섰다. 처음 여기에는 미, 영을 비롯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과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인근 아랍국 가운데 유일하게 바레인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마 CMF 군사령부인 동시에 미 제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이셸이라는 인도양의 인구 8만의 섬나라가 포함된 것은 해군기지 제공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은 사전 동의가 없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고 이탈리아 역시 이 작전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홍해상 현위치의 함정 이상의 지원을 거부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도 해군 장교 일부를 파견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다. 바레인을 제외하고 역내 아랍 국가 어디도 적극적으로 참전 의사를 밝힌 곳이 없음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연말 미 해군 헬기의 공격을 받고 안사르알라 해군 소속 소형 고속정 세척이 침몰했고 탑승한 예멘 해군 10명이 전사했다. 안사르알라 측은 이들이 종교적, 인도적, 도덕적 의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들어 미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다. 요컨대 미국이 하마스는 물론이고 헤즈볼라에 이어 이들 안사르알라 정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란까지 모두를 제거할 결심을 했다면 이는 곧 세계 3차 대전을 의미한다. 즉 가자전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서서히 서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한 대팔레스타인, 레바논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대리전쟁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말이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온 이스라엘군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서아시아에서의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리아의 미군기지와 현재 이라크 정부로부터 철수를 요구받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미군기지를 둘러싼 시아파 무장단체와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과 예멘 전쟁은 미국이 직접 전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가자전쟁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더 칼럼니스트